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밖이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기도 부적절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인적 쇄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참 국내나 국이나 지금의 세계나 국내나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의 야당의 현직 국회의원들이라든가 현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제 요번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된 사람들 중에 야당에 적을 둔 사람을 인사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은 이낙연 당대표 국무총리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어서 없어서 떨어졌는지 있어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낙선을 하고 정치계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야당에 적을 둔 인사를 국무총리나 다른 부서에 인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현직에 있는 야당의 국회의원이라든가 현직에 있는 여러 가지 부서에 있는 현직에 있는 야당 인사들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야당에 적을 두고 있는 여러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야당에 적을 두면서 정치계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니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 야당에 적을 두고 그런 사람을 기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를 한 이낙연 전 당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좋아서 떨어졌는지 나빠서 떨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을 기용해서 정치계에서 정치를 잘하는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아주 특단의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를 발휘해서 정치계에서 좀 활약을 많이 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이런데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낙선이 된 야당에 적을 둔 인사들의 마음도 달래주고 다시 또 정치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좀 정치를 잘해가지고 고향의 국민들이나
전체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한 야심찬 그 국회 그 야당에 적을 둔 그 인사들도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상. 그런 인사들을 발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 국회의원에서 탈락한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지만은 국민들만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낙선한 경우도 있고 또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저도 정치를 할 때 테레비를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느끼는 점이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인사들을 이제 기용을 해서 정치를 하게 되면은 현직에 있는 그 여러 부서에 있는 현직에 있는 야당의 적을 뒀던 사람을 기용하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는가. 아니면은 뭐 야당의 적을 두고 있다가 야당의 야당의 적을 있다가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야당에서 별로 싫어하겠지요, 사실상.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원로 정치인도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대, 80대의 정치인도 활발한 정치를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70대, 80대의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상당히 그런 사람도 정치계에 기용을 해서 정치 인사들의 나이 세대별로 통합을 하는 그런 통합 인사 정치를 하는 어떠한 30대, 40대, 50대만 여성 이렇게 적당한 나이대별로 배분을 해서 인사를 해가지고 정치하는 것이 정치 인사들의 하모니가 잘 맞고 합리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의 정치인이 없어서 70대, 80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나요? 늙어서 기억력은 떨어지는 것은 있겠지만은 판단력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집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70대, 80대를 대대적으로 기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름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계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많잖아요. 있습니다. 옛날에 경기도지사 하던 사람도 있고, 야당에 적을 두고 한 사람도 있고, 여당에 적을 두고 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정치계에 좀 떠나 있는 사람을 다시 또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채용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또 부서의 여당의 부서에 따라서 앞일 인사를 해야 되는 부서도 있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코드가 맞는 인사다, 그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은 앞일 인사, 닐앞 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인사를 하는 것이 그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그런 부서는 부득이하게 그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서로 코드가 맞는 사람을 인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서는 부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의료 혁파에 이제 보면은 전공의들이 군대 군 입대 기간을 단축해 주면은 복귀를 하겠다. 그것은 원칙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서 만일에 전공의한테 군필하는 기간을 지금 현재에서 전공의들만 군필 기간을 단축해 줘 가지고 전공의가 복귀한다. 그렇게 하면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민원이 위반되게 됩니다. 원칙적인 정면 돌파가 아니다. 그러니까 변칙된 의료 변칙된 변칙이 된 해결 방법이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내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 다수의 군인들이 지금의 현 실정법에 부여된 군필 기간을 이수하고 있는데 전공의들만 별도로 군필 기간을 단축시켜서 의료 분쟁을 원칙적인 처리 방안이 아니고 변칙적인 처리 방법으로 의료 분쟁을 해결해서 전공의가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상, 누구가 집권을 하더라도 지금의 정치를 해결할 방법이 지금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딜레마, 사면초가, 그 다음에 진퇴양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에는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 물가 안정, 여러 가지, 금융정책, 이런 것도, 세계적인 추세고, 세계적으로 여러 자재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이때는 뚜렷한 선명성을 가진 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선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점점 기름값은 올라가고 세수는 점점 경기가 좋지 않고 불경기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세수가 감소됩니다. 세수 펑크라고 나쁜 얘기는 하지 않고 세수가 감소돼요. 경기가 화랑 경기가 되면은 정체 정책을 하지 않아도 세수가 증가됩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림자 세금이 붙게 되거든요. 부가세 이런 게. 그래서 지금의 중동 지역의 이란이 중동 지역의
해상 왕국으로 앞으로 등극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의 적절한 시기에 제압을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후회하게 되고, 그 중동 지역의 옛날의 해상 왕국, 우리나라의 장보고 같은 해상 왕국으로 우뚝 굴기로 서게 됩니다. 완전히. 그런 마당에 그 해상 봉쇄, 지금의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 남중국해 그 해상 분쟁이 치열합니다. 지금의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나라들을 챙기고 지도해 갈 유엔 상임 이사국들이 지금의 4분열, 5분열이 돼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비협조적이잖아요. 완전히 핵무기도 완전히 조약에서 파기해서 탈퇴하고, 유유상종 국가들에 대한 국방기술 이전, 더욱더 밀합된 국제관계, 암밀한 유유상종 국가들의 밀착, 그렇잖아요. 러시아, 중국, 북한, 암밀한 국가들의 유유상종 국가들의 밀착,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핵무기 감축, 이런, 해운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핵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임, 유엔에서도 가장 주축이 되고, 세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핵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할, 유엔 상임 이사국의 중요한, 패권 국가들의 이탈, 아전 인수격, 정책, 이런 것들로 지금 4분열, 5분열 되어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경제 체제를 통한 핵무기 개발 억제는 불가능합니다. 유엔에서 지금의 협조가 안 되잖아요. 중국, 러시아에서 전부 다 반대, 표를 던지니까 안 됩니다. 북한에 대한 핵개발 경제 체제가, 먹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외국 노동자 수출 이런 것도 점점 늘려가는 상태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제 정세가, 국내 국외 정세가 모든 분야, 그러니까 경제, 군사, 모든 사계에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고 유유상종 국제시대가 밀착되고 있다. 자유진영, 공산진영, 완전하고 선명성 있는 냉전 국가들의 분열이 밀착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이게 사실상 국제 정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건축 자재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인근 국가들도 지금의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그냥 쉽게 좀 말해서 작살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로 정치인 중에서도 그래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현 정부를 탄생시킬 때도 많은 도움을 주고 한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은 옛날에 정치사를 보면은
인사만 잘하면은 모든 일이 해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을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죠. 그래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참 좋은 그 정치 흐름으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그 기본 원리가 있거든요. 야당은 야당답게, 여당은 여당답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그 야당 인사를 많이 기용을 해서 야당하고 국회에서 협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해서 너무 그 인사를 그 야당 쪽에 많이 그 치우쳐서 인사를 하게 되면은 이 야당과 여당이 밀당 기능이 적당히 있어야 합니다. 밀고 당기는 투쟁이.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도 지금의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 안 될 거는 안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해야 이제 옥석을 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안 되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